군침 도는 새빨간 비주얼. 매운맛이 제대로 배인 해물찜인데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각종 해산물을 수북히 쌓아 올릴 차례. 큼지막한 문어부터 새우, 조개 등 아낌없이 가득 담아야 직성이 풀린다네요. 국을 끓이더라도 큰 냄비에 꽉 채워야 저는 그게 성의가 차요. 작은 냄비에는 요리를 못해요. 성의가 안 차요, 저는. 배는 항상 부르게 먹어야 된다 그 생각에 먹다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네. 먹을 때는 제대로 먹어야 돼요. 제대로 된 해물찜 드디어 나갑니다. 해물찜이요. 이건 뭐 바다에서 만날 수 있는 해산물이 다 모인 거 아닌가요? 그릇부터 압도적인 크기. 해물찜 하나만 나와도 테이블이 가득 찹니다. 쫄깃쫄깃한 식감으로 재미를 더하는 재료부터 담백한 살로 양념과 어우러지는 아귀, 고소함으로 중무장한 새우, 보양식의 대명사 전복, 각종 어패류까지 한데 모였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니 빠져들 수밖에요. 먹음직스럽죠. 빵만해서 너무 맛있게 보여요. 요즘 물가도 만만치 않은데 여기 오면 푸짐하게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양이 많아서 돈이 안 아까울 정도. 생물로 놓고 보니 그 종류와 양이 상당하죠. 이게 바로 명인의 해산물 플렉스입니다. 네, 많이 넣어야 맛있어요. 여러 가지니까 골라 먹는 재미도 있고 철마다 안 나오는 해산물이 있으니까 그때그때 이제 대체해서 다른 걸로 조금씩 교체해서 쓰고는 있어요. 찜에 사용하는 해산물은 모두 12가지. 어느 누가 와도 만족할 수 있도록 종류별로 다 준비했대요. 요게 한 3kg 조금 넘어요. 해물찜 중사이즈 기준 무려 3kg. 한 달에 해산물을 한 몇 킬로 정도 쓰시는 것 같아요? 다 합쳐서. 톤 이상은 쓰니까 무조건 몇 톤인지는 정확히 몇 톤인지는 모르는데 무조건 톤은 넘죠. 잘 보세요. 충청도를 휘어잡은 해물찜의 정석입니다. 어찌나 해산물이 많고 많은지 먹기 전 손질에만 한참이 걸린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한 입 크기로 자르면서 맛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집니다. 근데 이거 언제 다 자르나요? 자르시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행복해요. 먹을 게 많아서. 진짜 일이에요. 자르다 가겠어요. 너무 양이 많아서. 어패류 껍질만 모았는데 이미 한 대접. 결국 채 손질을 마치기 전에 입으로 가져갈 수밖에요. 특히 이 마성의 양념 맛을 보면 게임 끝! 웬만해선 수저를 놓을 수가 없답니다. 입안을 감싸는 알싸한 매운맛, 그 중독성이 어마어마하다는데요. 매운 걸 잘 못 먹는 편인데 어떨 때 가끔 매운 거 먹고 싶을 때 먹어요. 그 매콤함 속에서 단맛이 있지만 그게 되게 부드럽습니다. 설탕 맛이 아니라 해물에서 나오는 그 단맛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너무 맛있어요. 제가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온다니까요. 일주일에 2번이고 3번이고 찾게 되는 맛의 비결은 다 명인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26살부터 요리해온 경력 덕이죠. 남들이랑 같은 흔한 메뉴가 하기 싫기 때문에 저도 흔하지 않고 희소성이 있는 거를 하고 싶다 해서 그래서 이거를 택하게 된 거죠. 문어를 삶는데요. 대충 훅훅 던져 넣는 게 아니라 꼭 이렇게 뒤집어서 작업해야 한답니다. 근데 원래는 문어를 반대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손이 많이 가니까 아예 처음에 거꾸로 넣으니까 그렇게 말리더라고요, 다리가. 한 송이 꽃처럼 예쁜 모양으로 문어를 삶기 위한 나름의 노하우인데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빠르니까. 모양을 잡았으면 쫄깃탱글한 식감도 살려야겠죠. 알맞게 익힌 문어는 바로 건져 찬물에 담가줍니다. 그래야 쫀득함이 오래 간다네요. 그리고 해물찜을 만들 때 다시 한번 삶아 완벽한 맛을 내준답니다. 우린 잘라주는 거 먹기만 하죠.
가위로 자르는 틈에도 나도 몰래 젓가락이 간다지요. 이거 목에 걸리면 큰일 나. 아니야, 진짜 여들여들해. 먹어봐. 그래. 퍼도 질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전혀 안 질겨요. 그냥 들고 뜯어 먹어도 뜯어가지고. 완전. 손님들이 좋아할 만하죠. 이어서 다듬을 재료는 해물찜에서 빠질 수 없는 아귀. 아구는 살이 탱탱해야 되기 때문에 씻는 법이 따로 있어요. 아귀의 끈적거리는 점액질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게 관건인데요. 바로 이 액체가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낸답니다. 건강원에서 배운 건데 식초로 닦더라고요. 그래서 왜 식초를 부어요 했더니 이거 말고는 점액질 제거하는 게 다른 방법이 없다고. 진짜 생선이 완전 뽀득거려요. 만져보면 그냥 틀려요. 아귀에 점액질이 남아있으면 아무리 볶고 지져도 비린맛이 나 꼭 거쳐야 하는 손질 과정인데요. 식초로 닦으면 이렇게 깨끗하게 제거가 가능해 요리하기 좋답니다. 여기에 한 가지 꿀팁이 더 있는데요. 삶을 때도 이걸 넣으면 좋다네요. 식용유예요. 살이 퍼지지 않고 더 탱글탱글하게 익어요. 많은 연구 끝에 이렇게 생각해낸 결과예요. 한 차례 삶은 아귀 역시 바로 차가운 물에 넣어 식히고요. 매콤한 양념옷을 싹 입혀줍니다. 이 뽀얗고 쫀득한 아귀살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이제 겨우 2가지 재료의 손질을 끝냈을 뿐 아직도 갈 길이 먼데요. 이렇게 재료 손질에만 오전 내내 매달려야 한답니다. 혼자서 많은 양을 준비하기에 힘들진 않을까요? 제가 해물을 또 워낙 좋아하고 남들이랑 비슷한 구성으로 해물찜을 했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팔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이랑 틀리게 해물을 조금씩 하나씩 늘리다 보니까 이렇게 양이 많아진 거예요. 이게 해물만 맛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아, 그쵸. 양념도 맛있고 모든 게 다 조화가 어우러져야 그래야 하나의 완성체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양념장을 만들 차례. 달달한 사과와 배는 기본으로 들어가는데요. 먼저 적당한 크기로 자릅니다. 이때 등장하는 의문의 솥. 반으로 가른 사과와 배를 솥 안에 차곡차곡 쌓는데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과일을 쪄서 즙을 짤 거예요. 생으로 써도 좋은데 저희가 만든 레시피는 쪄서 쓰는 방법이기 때문에 쪄서 즙을 짜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어서 가져오는 늙은 호박. 이 늙은 호박도 꼭 있어야 하는 필수 재료 중 하나랍니다. 호박이 단맛도 단맛이지만 구수하고 깊은 맛을 내요. 큰 호박도 잘라주는 게 먼저죠. 와, 속이 꽉 차 굉장히 실한데요. 이게 올해 농사진 거예요? 네, 올해 나온 호박이에요. 저희가 사용하는 식재료 중에 농산물은 아버지가 직접 농사 지으시는 것도 사용을 해요. 가족이 농사지어 더욱 믿을 수 있는 재료. 화학 조미료를 대신해 쓴답니다. 천연의 단맛을 활용하는 건데요. 여기에 대추까지 더하면 텁텁하지 않으면서 부드러운 자연의 맛이 나온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 재료를 더하면 2배, 3배 더 달달함을 낼 수가 있는데요. 소금이에요. 소금을 왜 뿌려요? 과일에 소금을 뿌리면 당도가 더 많이 올라가요. 집에서 수박 먹을 때 저는 소금을 찍어 먹거든요. 진짜 더 맛있어요, 확실히. 이제 서로 어우러지도록 푹 익혀줄 시간. 은근한 불 위에서 최소 1시간 넘게 쪄주면 뚜껑을 열자마자 달콤한 향이 주방에 가득하답니다. 오, 맛있는 냄새. 양념장 준비하다 보면은 이 향 때문에 몸이 건강해져요. 아, 근데 이거 진짜 맛있는 냄새. 사과, 배, 호박, 대추까지 모두 부드럽게 으깨준 후 즙을 꽉 짜내는데요.
이 집에 기본 양념을 더하면 비로소 명인표 특제 소스가 됩니다. 들어가는 재료는 먹어보면 알 수 있는데 비율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알려주질 않아요. 마지막 재료 한 가지는 끝까지 비공개. 안타깝게도 양념의 레시피는 미궁으로 빠졌지만 뭐 아무렴 어떻습니까? 독보적인 빨간 맛을 감상하는 것만도 이렇게나 즐거운데 말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명인의 수고로 완성된 대왕 해물찜. 자, 우리 같이 한 입 할까요? 일할 때만큼은 일에 집중해야지 다른 거에 집중하면은 실수가 나오니까 그래서 일할 때만큼은 일에 미쳐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그렇게 항상 이제까지 해와서 뭘 하더라도 미쳐야 미친다고 불광불급. 명인의 노력이 입소문을 타고 늘 손님으로 붐비는 가게입니다. 어찌 보면 배부른 소리일지 모르지만 연신 쏟아지는 주문에 잠시도 쉴 틈이 없어 보이는데요. 가끔은 지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거의 서 있어요. 앉아 있는 거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일하다가 앉으면은 몸이 늘어져요. 그 앉았다 일어나는 게 이게 마음가짐을 한번 또 먹어야 돼서 그냥 힘들 바에 계속 힘들자. 앉았다 일어나도 결국에 또 일을 할 건데 힘든 건 또 똑같아요. 그냥 서 있을 때 그냥 계속 서 있자. 10시간은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해물찜으로 속을 화끈하게 데웠다면 이제 맑은 해물탕으로 풀어줘야겠죠. 서비스지만 서비스가 아닌 양이죠. 주문해서 시켜서 먹는 것보다 훨씬 더 구성이 알차고 좀 더 양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해물찜을 주문하면 자동으로 따라오는 서비스 해물탕이랍니다. 공짜라고 허투루 보면 큰일 나는데요. 이거 좀 보세요. 국자 가득 넘쳐나는 해물이 어마어마합니다. 인심이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 해물탕 나가면은 손님들이 시킨 적 없는데 왜 나오냐고, 왜 이게 나오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탕을 드실까 찜을 드실까 고민하는 거를 한 번에 해결해 드리려고 해물찜이랑 해물탕을 같이 드리고 있어요. 해물탕 비법도 안 보고 넘어갈 수 없죠. 국물 맛의 메인 재료 싱싱한 바지락 나오고요. 낙지, 새우, 홍합, 꽃게까지 똘똘 뭉쳤습니다. 라면 넣고 끓여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해장으로 최고예요. 어머나 세상에 해물탕에 들어가는 해산물도 엄청나네요. 요거는 한 1kg 정도 들어가요. 이어지는 채소 손질, 육수를 위한 과정입니다. 깔끔한 채소를 위해 배추와 대파 등을 아낌없이 쓰는데요. 해물의 맛을 해치지 않으려고 최대한 슴슴한 맛을 내려고 채소 위주로 육수를 내고 있어요. 해물탕의 뼈대를 잡아주는 육수는 이렇게 갖가지 채소와 다시마를 통해 준비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킬링 포인트! 바로 요 과정입니다. 이것도 육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채소에. 양파랑 파는 볶을수록 그 향이 올라오고 풍미가 깊어져요. 양파와 파는 열을 가하면 신나린이라는 매운맛이 줄고 단맛이 올라가는데요. 이러한 조리 방법 모두 명인이 혼자 발견하고 연구해냈답니다. 그러게요. 그전에는 집에서 요리하고 이런 건 없었어요. 아닌데. 엄마 아빠 맞벌이 할 때 집에서 혼자 다 해먹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많이 해먹었죠. 냄비도 많이 태워먹고. 어린 시절부터 요리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아버지의 건강이 나빠진 이후인데요. 어머니의 도움 없이 생활하다 보니 자연스레 요리 실력이 늘었답니다. 아빠가 사고가 크게 나서 병 가놨냐고 내가 병원에서 같이 꽤 오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혼자 생활을 한 거야, 집에서. 나하고 생활이 같이 안 됐으니까 내가 집에를 다녀갈 시간도 없었어요. 그때는 너무나
혼자 움직이지를 못하는 상태라 그래서 몰랐던 거죠. 어느새 채소를 끓인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육수가 다 됐어요. 오래 끓이면 쓴맛이 배어나올 수 있어 딱 1시간만 끓이는데요. 예, 맑은 냄새가 나요. 맑은 육수. 어릴 때부터 혼자 만들어 먹던 잔치국수 육수 조리법을 그대로 가져와 해물탕 육수로 사용한답니다. 누가 보면 그냥 흔한 해물탕 하나일 수 있지만 명인에게는 지난 시간이 오롯이 담긴 의미 깊은 요리인데요. 20대부터 가장의 책임을 지고 바삐 살아온 인생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어우, 미끄럽다. 힘든 점은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뭐 작은 일에도 힘들어할 수 있고 큰 일에도 힘들어할 수 있는데 힘들다 하면은 진짜 끝도 없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별거 아니다, 이것도 별거 아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앞으로 계속 롱런하고 오래 할 수 있지. 그래서 힘들어도 어디 가서 티도 안 내고 제가 하는 일을 누구한테 얘기해봤자 그 사람들도 제 공감이 되진 않겠지만 저는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는 해요.